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흙 속의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 2강일 때는 흙이란 게 무엇이냐, 그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번 3강 시간에는 그럼 흙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물은 같이 공존한다. 그냥 같이 공존하니까 물의 성질을 우리가 안고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1강에서 우리가 단위 중량을 할 때 흙에 대한 단위 중량은 4가지로 분리를 했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단위 중량은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감마 W. 뭐 우리가 수리학에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W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물의 단위 중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물의 단위 중량은 1m, 1m, 1m 즉 정육각면체에 넣었을 때 걔가 무게가 어떻게 되더라? 1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물은 변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흙 속에 있는 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공부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흙 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배제하면 제일 좋은데 배제를 못한다는 거죠. 공존하고 있으니까 물을 우리가 그 성질을 이해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땐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물이 아니라 흙 속의 물이야. 흙 속의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1강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그럼 한번 더 내려보자.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토질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의 내린다면 아무리 작은 전단역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물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달라는 거야. 이거는 토질에서의 물이란 뜻이야. 그러면 정의를 내릴 때 어떤 힘? 전단력이라고 하는 힘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르려는 힘, 잘리려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표현하잖아. 이 전단력에 대해서 물은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얘는 그냥 순응을 해버려. 순응한다는 의미가 자기가 저항을 안 해요. 얘가 자르려고 하면 난 그냥 잘려 쭉 나가. 저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는 이 물이 뭐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안점을 가져 흙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물도 저항하던데요. 물이 저항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그걸 물어본 거지. 주사기에 물을 넣고 누르면 조금은 압축되지만 더 이상 압축되지 않는 저항을 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던데 그거는 물이 갖는 체적, 즉 물이 공존하고 있다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터져 있잖아요. 막혀 있지 않다는 뜻이야. 물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라면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물도 저항을 하죠. 근데 그 막힌 게 과연 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막힌 건 벽이야. 벽 속에 뭐 주사바늘 예를 들었으니까 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주사바늘 해서 이렇게 쿡 누르잖아. 고무를 이렇게 대서 넓은 판으로 여기다 물을 채웠다 이거야. 물을 채웠어. 물을 채우고 누르니까 여기를 막았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고서 눌렀단 말이야. 누르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던데요? 저항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물이 저항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사바늘이 아니죠. 주사기가 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물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무리 작은 힘으로 밀어도 물은 그냥 밀려버려요. 자기가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토질에서 흙에서 물이랑 하는 녀석을 내가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리학자나 물 연구한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이건 토질에서의 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흙 속에서 갖는 물은 이렇다.
이러니까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야, 세 종류가 되네. 세 종류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뭐겠어? 흙 속의 물이니까. 여러분 다 알아. 지하수. 지하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중력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중력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아니 중력수도 뭐 자유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표면 위의 물이야. 지표면 위의 물. 즉 물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목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은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받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물, 우리가 그걸 중력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자유수면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지하수면 위에 아래, 지하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떤 법칙을 우리가 끌고 들어가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다르시. 이 다르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선배님들이 독일어를 했어요. 영어하고 독일어는 좀 틀려. 여러분들도 제2외국어를 하셨을 테니까 알 발음을 영어는 안 하잖아. 근데 독일어는 모든 영어 발음, 스펠링에 대한 발음을 다 해줘요. 예, 그래서 다시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다르시의 법칙이라고도 해. 중요한 건 지하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지하수는 다르시의 정리, 다르시라고 해도 되고 다시라고 해도 돼. 난 뭐 옛날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나도 다르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의 법칙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다른 것은 뭐 몰라도 돼. 모르면 하지 마. 제 주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나 저거 모르겠는데 그럼 하지 마. 근데 다 몰라. 그건 다 하지 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토목회사 포기하겠다는 거고, 내가 그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흙 속에 물이 지하수가 있고 중력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흡착수. 흙이 물을 갖고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0도 플러스 5도에서 어떻게 가열을 해도 그 물이 어떻게 돼? 날아가 안 날아가? 안 날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요 녀석이다 이거예요. 요 녀석. 지하수.